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2월 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방송은 간략한 어떤 시장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회원분의 어떤 문의가 있었는데요. 책을 읽다 보니까 시장 강도라든지 이런 RS라고 나온 게 있잖아요. 혹은 책마다 다른데 상대 강도, 상보 강도,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는 이것의 이 보조 지표가 있느냐라는 것인데 없습니다, 한국에는. 그래서 요거를 대체할 게 뭐가 있는지 간략하게 좀 소개해 드리고, 근데 요거는 아마 윌리엄 오닐 책을 읽어보신 회원분들이라면 아마 무슨 이야기인지 다들 아실 건데요. 이따가 간략하게 한번 소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일단 최근에 코스피가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죠? 이렇게 반등을 한 것이 분명 외국인 수급도 들어왔고, 그리고 차트상 올라갈 자리로 보이기도 했고, 어떤 PBR 관련된 이슈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어, 조금 조금 불안한 듯한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 일단은 달러와 유로화가 달러랑 유로가 좀 이렇게 방향이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고, 환율 역시도 아직 좀 높은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좀 의아하긴 한데, 이게 만약에 진짜 PBR 관련한 이슈라면 좀 그렇게 길게 봐야 되는 이슈는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특히 이제 이 PBR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회원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이 ROE와 어떤 PER의 이 관계인데요. 보통 이 ROE가 높으면 PER도 높아집니다. 기대하는 어떤 그 기대 심리가 반영되겠죠. 근데 ROE가 낮으면 PER도 낮아지는 이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요 PBR을 높이기 위한 핵심은 이 ROE가 되는데, 이 ROE라는 것은 순이익과 자기 자본의 이 관계거든요. 자기 자본. 내 돈으로 얼마나 순이익을 올리느냐 이 것인데, 즉 이 PBR을 올리려면 이 ROE를 높여야 되고, 이 ROE를 높이는 방법은 순이익을 높이든지 자기 자본을 낮추든지 하는 이 방법입니다. 근데 이 순이익은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 자기 자본을 낮추는 것이 가장 무난할 수도 있죠. 이 순이익이라는 것은 시장이 좋으면 많아지고 적으면 적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의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아래 거는 의지로 할 수 있거든요. 특히 이제 배당을 많이 준다든지 혹은 자사주를 소각한다든지 이런 것들로 통해서 이 자본을 낮출 수 있는데, 이것 자체가 한국의 재벌들이 많은 이상, 그러니까 재벌의 어떤 지배 구조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얽혀 있는 이상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것도 역시 시장의 어떤 좀 이야기인데, 최근에 진짜 이런 것 때문에 시장이 반등하는 거라면 이게 진짜 갈 수 있을까? 혹시 총선 언저리쯤 해가지고 사라지면 어떡하지? 이런 어떤 좀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진짜로 무언가 변하려면 아직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최근에 이 코스피의 이 상승은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오케이. 그 다음에 어떤 이슈에 관련된 부분도 오케이. 근데 다만 펀더멘털 관련된 내용은 없다라는 것. 그리고 환율의 어떤 이야기도 아직은 조금 불안한 모습이 있다. 그래서 지금의 요것이 좀 더 일단은 올라가는 어떤 모습이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뭔가 약간 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차트상으로 보면 아직도 더 갈 길이 있어 보이고 PBR 측면에서도 0.9배 초반이니까 아직은 뭐 갈 길이 있다. 확정 PBR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시장 주도주 관련해서 RS라고 해가지고 윌리엄 오닐의 어떤 책을 보면 어떤 주가가 이렇게 쫙 이렇게 나오고 그 아래 또 RS라는 것이 쫙 나오는데요. 이 RS라는 것은 시장과 현재 그 주가의 관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을 어떤 보조지표로는 넣을 수 없지만 저는 이것을 예전에는 어떻게 예전부터 지금까지 항상 화면 언저리에다가 항상 펴놓는데 이렇게 펴놓습니다. 저는 이렇게 뭐냐면 위에는 코덱스 200을 펴놓고 이거를 월간, 연간 이렇게 펴놓고요. 아래는 내가 찾고 싶은 종목들을 월간, 연간 이렇게 핍니다. 그래서 이걸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업종으로 이렇게 쭉 봤을 때 이렇게 증권을 눌러볼게요. 증권 누르면 연간으로 보면 아이고 이거 좀 잘못됐네요. 요거를 코덱스 200으로 바꾸고 여기는 코덱스 200 아래는 증권으로 이렇게 바꾼 상태에서 보면 지금 연간으로 보면 코덱스 200은 마이너스 1.7 하락해 있는 상태인데 코덱스 증권은 7.56% 정도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시장보다 이 코덱스 200, 즉 시장보다 이 코덱스 증권이 강하다. 이렇게 좀 러프하게라도 좀 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조금 더 쪼개 보려면 월간 차트로 좀 보는 거죠. 월간 차트로 봤을 때 이 코덱스 200이 이렇게 오는 모습인데 증권은 쭉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특히 최근에 1, 2월 달이 강했다라는 것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요 보조지표가 과열에 들어왔고, 얘는 아직 과열에 들어오지 않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봅니다. 그리고 여기 보조지표는 우상향하고 있고, 코덱스 200은 좀 꺾여 있고, 이런 모습으로 이것이 시장보다는 강하구나, 뭐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거든요. 근데 그곳의 관계를 그림으로 그려놓은 게 그 RS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RS가 우상향한다는 것은 시장보다 그 종목이 강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도 유안타증권에다가 이 지표를 좀 넣어달라고 했지만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저는 그냥 요 예전에 봤던 요걸로 계속 보긴 합니다. 그래서 한번 쭉 보면 현재 시장이 위에 게 시장입니다. 시장보다 아래 게 더 강한 게 뭐가 있는지 보면 최근에 자동차, 그쵸? 여기를 봐보세요. 제가 동그라미를 한번 쳐볼게요. 이 월간 차트, 연간 차트의 요 부분, 월간 차트의 이 부분과 그 다음에 이 뭐라고 하나요? 여기 보조지표의 어떤 방향성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은행은 확실히 더 많이 올라갔죠, 그죠? 운송은 그래도 약하지만 더 시장보다는 강하다라는 거. 방송통신도 강하고 게임은 좀 약하네요. 그럼 좀 밑으로 빼보고 여행 레저는 올라오고 있죠. 근데 이게 그쵸. 일단 여행 레저, 경기 소비재,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강한 주도 업종이 될 수 있고요. 약한 것들은 뭐 게임, 화장품, IT,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웹툰, 소프트웨어, 헬스케어, 바이오, 철강, 뭐 에너지, 뭐 이런 애들이 좀 약합니다. 이렇게 쭉 보면 2차 전지는 더 약하고 의료기기, 미디어 컨텐츠, 기계장비, 건설 뭐 이렇게 다 강하죠. 근데 이것을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내가 추세 추종을 하는 사람이라면 시장보다 강한 거를 사야겠죠. 시장보다 이렇게 강한 것들,
사야겠죠. 확실히 이렇게 강한 거. 추세 추종자라면. 시장보다 강한 얘네 섹터에서만 매매를 해야겠죠. 근데 내가 만약에 가치 투자자다라고 해보면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최근에 제일 약해 보이는 애들이 2차 전지니까 2차 전지는 시장이 마이너스 1%, 1.7% 빠질 동안에 2차 전지는 마이너스 14% 빠졌거든요. 그러면 이 얘네들이 계속 싸지지만은 않을 거거든요. 싸지다가 언젠가는 또 반등하고, 그러니까 싸지다가 다시 또 제 자리를 찾아가는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가치 투자자라면 오히려 음봉인 애들을 쳐다봐야겠죠. 그래서 내가 어떤 컨셉인지에 따라 좀 보는 것이 좀 달라질 것 같긴 합니다. 예. 근데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추세 추종으로 한정 지어 본다면, 최근에, 그래, 자동차가 7%로 가장 많이 올랐나요? 아니구나. 은행이 많이 올랐네요. 은행이 13%. 현재 보면은, 은행 1등, 그죠? 그 다음에 증권, 자동차, 얘네들이 2등,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랬을 때 만약에 은행이다 라고 해보면, 요 은행이다라고 하고, 저기 메뉴 쪽 맨 왼쪽에 보면은 거기다가 이제 구성 종목이라고 치면 요런 화면이 나옵니다. 요 화면이 번호가 3052번인데요. 여기를 치면 이 구성 종목에 해당하는 그 ETF에 해당하는 종목들이 나옵니다. 보통 KB, 하나, 신한, 우리, 카카오뱅크까지가 비중이 좀 많이 높죠. 여기 보면은 여기 비중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ETF에는 이런 비중대로 실렸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여기서 그러면은 종목들을 봐볼까요? 그러면 KB 19% 올랐고, 하나금융이 28%, 신한 6%, 우리, 카카오, 기업, BNK, JB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제주은행과 하나금융지주가 가장 시장을 압도했구나. 그러면 얘네들 안에서 어떤 무언가를 찾아야겠죠. 추세 매매 잘하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제주은행이라고 해볼까요? 그리고 차트를 바꿔보면 제주은행이 이렇게 튀어 올라갈 때, 혹은 너무 세니까 하나은행이라고 볼까요? 만약에 스윙 트레이더라면 이런 전고점들을 넘어갈 때 요 언저리에 샀다든지, 혹은 여기서 이 조정에서 샀다든지, 이 두 가지가 있겠죠. 조정에서 사든지 돌파할 때 사든지, 혹은 이미 출발하고 나서 이 중간에 들어가는 이 단기 매매자들이라든지, 요 셋 중에 하나의 방식으로 사는 거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좀 참고하시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지만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그냥 제가 경험했고 책에서 봤던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그거를 다 듣지 마시고 무조건 일단 걸러내시고, 그 안에서 어떤 기억에 남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 하나를 나의 것으로 테스트해보고 괜찮으면 취해보는, 뭐 요 정도로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뭐 이런 책을 봤을 때, 저는 그 두 가지 상반된 책이지만 거기서 뭔가 이렇게 많이 크게 뭔가 깨달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뭐냐면 일단은 뭐 윌리엄 오닐이라든지 뭐 제시 리버모어라든지 니콜라스 다비스라든지 뭐 이런 터틀이라든지 이런 책들에서 이야기하는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라든지, 이렇게 무언가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반대편 가치 투자자의 어떤 관점에 설 때는 세스 클라만의 안전마진이라는 책이 있었거든요. 그런 책의 뭐 한 부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나의 것으로 이제 가져가는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건 아니지만, 혹시라도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혹시라도 다 믿으실까 봐 말씀드리고,
그냥 다 걸러내시고 혹시라도 뭐가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한번 내 것으로 가능한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스윙 말고 오늘 그 회원분이 또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단기 투자자의 관점인데 단기 투자자의 관점에서 조금 뭐 괜찮은 것들도 좀 얘기를 해달라라고 해서 저는 이거를 좀 기계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여러 개 중에 좀 저한테 걸려든 것들을 몇 개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화. 한화가 있는데요. 아직은 역배열인 상태에서 첫 반등을 시작했고 이 첫 조정을 극복하는 오늘이 매수하는 구간이었고 근데 오늘 매수하는 구간이었고 혹시라도 내일 뭐 음봉이 이렇게 나온다면 음봉에서도 매수도 좋다. 라는 어떤 단기 투자자의 관점에서 그렇게 해서 만약에 하나의 어떤 양봉이 나오면 매도하고 나오는 뭐 이런 패턴이 있었고요. 이거는 저희도 보유한 종목이긴 한데요. 그래서 말씀드리기가 좀 뭐하지만 이 바닥에서 쭉 첫 상승, 첫 조정에서 상승이 나왔는데 상승의 작은 어떤 조정을 돌파하는 금일이 단기 투자자에게는 뭐 좋은 매수 기회가 됐을 수도 있고 혹은 내일 뭐 음봉이 나오면 거래를 해서 양봉에 매도하는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고요. 근데 다만 이것이 거래량이 크게 이렇게 무언가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아직 고점이 아닐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이 아니라면 지금 상승 과정에 있다면 오늘의 이 돌파는 좋은 매수의 기회일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PS는 어제가 매수 구간이었고 오늘 음봉에서 매수를 했다면 내일이나 모레 정도의 양봉을 기대하면서 오늘 음봉에서 매수하는 양음양의 이런 어떤 패턴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가온칩스는 어제 말씀드렸고 오늘 거의 뭐 멈춰 있는 것인데 오늘도 이 음봉으로 쭉 파였을 때 매수할 수도 있었던 뭐 이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게 좀 짧은 매매인 거고 요것은 조금 길게도 볼 수 있는 쭉 상승의 첫 조정이 나왔는데 요것을 극복하는 어떤 비슷한 캔들의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요것을 트레이딩 한다면 요 언저리를 손절 언저리로 잡고 내일 뭐 모레 이렇게 좀 조정이 있을 때 매수를 해서 이 전고점까지를 한번 좀 테스트 해보는 뭐 이런 모습도 좀 그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한미사이언스도 뭐 비슷한 패턴이 나왔더라고요. 오늘 이 캔들이 그러니까 어제가 좋은 매수 구간이었고 오늘은 음봉에 매수하는 그리고 내일이든 모레든 양봉을 기대하는 근데 다만 달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상승의 조정이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한번 올라갈 거를 기대하고 좀 더 길게도 가볼 수 있는 뭐이 정도이고요.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나오는 것들을 이렇게 방송으로 말씀드려야 되는 건지 잘 몰라서 저도 이렇게 잘 안 했으니까요. 그리고 요거는 좀 다른 모습인데요. 첫 상승이 좀 셌는데 이 51선에서 뭐라고 할까? 이 51선에서 지지를 하는지를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 이 지지를 어떻게 잘 하는지 그래서 이 전고점을 돌파할 때가 진짜 어떤 무언가가 나오지 않을까. 왜냐면 이 횡보가 너무 긴 애들은 조금 조심할 필요도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상승의 조정이 너무 깊어버리면 조금 애매할 수도 있어서 요거 역시도 오늘 좀 좋은 자리가 나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지키는지 이 자리를 어떻게 지키는지 여기를 깨지 않고 여기를 어떻게 유지하는지에 따라서 요
50일을 돌파할 때 매수하는 전략. 뭐 카페24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방송이 꺼졌는데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카페24는 역시 비슷한데요. 앞전 상승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이 조정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깊어진 것에 어떤 빈 어떤 갭들이 많은데요. 요 갭을 채우는 요 상단까지 와서 어떻게 조정을 받는지를 보고 결정을 할 수도 있는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다만 이거는 가치 투자자의 관점이 아니라 추세 추종의 관점 혹은 차트의 관점에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내일 캔들의 모습에 따라서 또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매일 이렇게 좀 계속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서 사실 추세 추종이나 이런 차트 매매는 카페나 뭐 텔레그램에 잘 올리진 않았습니다. 근데 팬분들이 원하시니까 카페가 이제 아니죠. 이제 블로그로 옮겼잖아요. 이 블로그에 심플하게라도 좀 적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